동대구 3M 성팅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려드릴 영상은 3M 크리스탈라인 색상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3M 크리스탈라인 색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 시공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거지만 또 그걸 또 이렇게 뭐 직접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또 못 오시고 또 못 직접 오셔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또 오늘은 특별히 그 얼마 전에 저희 구독하시는 안양에서 한 20일, 21일 정도 후에 저희 샵에 안양에서 이제 오셔서 3M 크리스탈 라인을 하시기로 하셨는 그 더뉴 그랜저 사셔서 그 방문하시기로 하셨는 사모님께서 그 사장님 왜 사장님 유튜브에는 작업하는 사진이 없어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 3M 크리스탈 라인 작업했는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3M 크리스탈 라인의 색상과 그리고 이제 작업 과정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그 작업 과정에 대해서 잘 안 올렸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다 자기가 잘한다고 올리기 때문에 제가 저까지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나. 당연히 저를 믿고 오시고 저한테 작업을 많이 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과정과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짧게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BMW 6GT 차량입니다. 요게 크리스탈 라인 40% 색상이에요. 여기 지금 40%가 원래 그런데 40%에서 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30도 생각외로 그렇게 안 진합니다. 손님들이 조금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실내가 좀 보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예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염률입니다. 염률이 크리스탈 라인 20 생각외로 좀 연합니다. 제가 지금 저 보이시죠? 저 반대편 불빛을 보세요. 저 형광등 LED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실내가 저렇게 지금 요대로 제 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연하죠? 간혹 손님들이 그 다른 데 사진 찍어놨는 거 보시고 좀 또 햇빛에 바깥에서 또 찍히면 좀 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왜 다른 데는 진하게 나오는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사진이 연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똑같은 3M 크리스탈 라인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20%側面 20% 전면 40%다 똑같이 팝니다. 참고하십시오. 요 색깔 요대로예요. 보세요. 여기 보이죠? 조금 연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진한 걸 원하시면 나는 죽어도 크리스탈 라인을 해야 되겠다. 연해도 그래도 이쁘다. 솔직하게 이쁩니다. 이게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진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앞유리는 좀 그렇고 옆유리 문짝 4개 정도는 한 1, 2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덧방 한 장 더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했는 집에서 작업을 하면 작업도 똑같이 나오고 어차피 AS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AS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필름이 막 까지는 것도 아니니까 뭐 덧방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조금 빨간기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빨간기도 조금 있고 비를 맞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안에서 참고하십시오. 안에서는 15%나 이런 썬팅보다는 되게 잘 보입니다. 선명합니다. 조금 연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필름 자체가 그냥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썬루프 색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되게 선명합니다. 맞죠? 요거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밤운전, 뭐 빗길 운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작업이 그 열선 성형 작업입니다. 그 열선 한 장 시공을 위해서 필름을 열선 크기에 맞춰서 펴는 작업입니다. 저렇게 곡이 저렇게 위에 밑에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있는 게 세로 작업이고요. 보통 곡을 지금 이런 식으로 희건 작업을 하면 가로 작업입니다. 근데 가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필름에 그 데미지를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펼 수 있는 양이 지금 보시면은 펼 수 있는 양이 여기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곡을 다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로로 하면은 펼 수 있는 양이 더 이제 펼 수 있는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곡이 이제 큰 쪽으로 펴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펴면은 곡을 잡기도 쉽고 필름의 데미지도 훨씬 적게 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 크리스탈라인 20%인데 이 색상이 이게 빛이 비쳤을 때 조금 뭔가가 조금 일반 필름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3M 크리스탈라인 썬팅 같은 경우는 작업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열선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성형을 다 해서 곡을 다 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이제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좀 고퀄리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하는 거는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 뭐 농담 삼아서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잘 꽂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성형한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탈라인은 정말 힘들어요. 네, 지금 열선 성형 작업은 지금 이렇게 하고요. 특히 열선 한 장 시공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보통은 예전에는 열선을 이제 요런 차 같은 경우는 4장을 나눠 붙여요.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곡을 잡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엔 다 나눠 붙였고, 지금도 영업소에 들어가는 썬팅이나 저가 때 썬팅할 때는 열선을 나눠서 붙이고요. 그리고 고급 작업은 뭐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10년 새에서는 전부 한 장 시공을 합니다. 저희는 작업 자체가 전부 100% 다 열선 한 장 시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 시공을 하면은 이제 나눠 붙이면 나중에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햇빛에 의해서 필름이 마르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눠 놨는 부분이 틈새가 보기 싫게 벌어져요. 그래서 한 장 시공을 하는 거예요. 열선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열선 성형이 다 끝나고 지금 매직으로 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저희 샵만의 노하우예요. 이거 원래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왜 다른데 모든 썬팅집에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칼로 껐습니다. 칼로 이제 재단을 하겠죠. 그래야 빨라지니까. 근데 이 칼로 껐는데 보통 보면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열선 유리에 칼 자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 유리막 하러 오시거나 뭐 썬팅 재시공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한 10대 중에 3대 정도는 열선이나 전면에 칼 자국이 있습니다. 그만큼 칼로 유리가 그만큼 예민해요. 칼로 끄면은 자국이 날 확률이, 칼 자국이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겠지만 칼로 끄면 뭐 이제 얘기해 보면은 이제 뭐 재수 없으면 기스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저희도 옛날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민감하신 분 만나면은 유리도 뭐 가려줘 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샵은 지금 한 15년 전부터는 이렇게 매직으로 끊고 재단 다이에 가서 다시 재단을 해서 붙이는 식으로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요건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귀찮아서 안 하시겠죠. 근데 이게 손님들한테 말도 안 나오고 가장 깨끗합니다. 이제 휘건 작업을 다 하고 안쪽에서 이제 필름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 휘건 작업을 잘하면 안에서 붙이기도 쉬워요. 휘건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안에서 붙이기 힘들기 때문에 작업의 퀄리티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예, 쉽게 붙이죠. 휘건 작업만 잘 되면 썬팅 붙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뭐 아무나 다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휘건 작업이 기술입니다. 열선 시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깨끗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에서 한번 볼까요? 보시죠. 깨끗하죠? 보통 이제 나눠 붙이면 열선이 한 4장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사이사이가 틈새가 벌어지는데 한 장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제 붙었습니다. 네. 열선 썬팅 시공 후 이제 전면 썬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면 썬팅도 후면과 똑같이 유리에 곡을 펴기 위해서 열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제가 조금 전에도 열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펴는 걸 보고 이제 보통 많이 물어보시죠. 사장님 세로 성형해요? 가로로 해요? 세로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그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성형하는 걸 보고 이제 세로 성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또 저희가 열선 성형할 때 보면은 옆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성형을 하면은 가로 성형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가로 성형은 곡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열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고 필름에 데미지가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 그 영업소 썬팅이나 좀 이제 가격을 좀 많이 싸게 하는 업체에서는 그 가로 성형을 어떻게든 붙이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필름이 2배의 차이가 나요. 원가 차이가 뭐 최소한 한 50% 이상 뭐 한 60% 이상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필름 값이. 그러니까 싸게 하는 집들은 보통 뭐 이렇게 가로 재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필름의 성형에 대해서 AS가 생기면 또 AS 처리하면 된다고 그러겠지만 솔직히 또 안에서 선명성이나 이런 필름의 그 차 안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좀 선명하지가 않고 또 희금 작업했는 자국이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옆으로 쪽으로 이런 옆에 이렇게 보면 안에서 보면 이런 옆에 쪽에서 보시면 그 말라도 이렇게 다 보이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AS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썬팅은 저희는 전부 세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래 위로 이렇게 구워서 그래야 작업도 잘 나오고 또 저희도 솔직히 2번 일하면은 힘들잖아요. 뭐 AS 된다고 그래도 그래서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작업 좀 깨끗하게 나오고 한 번에 하고 손님도 뭐 AS 안 오셔도 되고. 근데 가로 작업을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은 나중에 재탕이라 그러죠. AS가 걸립니다. 몰라서 안 들어오시는 거지 아는 분들은 다 AS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작업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제 손님들 썬팅하러 이제 유리막 하러 오시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남의 필름도 좀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좀 아직까지도 가로 성형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어떻게 타고 다니지 이럴 정도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썬팅 열 성형을 다 마치고 또 다시 열선 썬팅 할 때처럼 매직으로서 이제 필름에 본을 뜹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직으로서 하는 방법은 보통 일반 시중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뭐 하루에 썬팅을 많이 하는 집들이나 이런 집들에서는 이렇게 해서 또 재단 다이로 가서 또 필름을 오려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유리에 기스를 안 내기 위해서요. 보통 그 시중에서 거의 웬만한 집 한 10대 중에 10군데 중에 한 9군데 이상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데 놓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칼 보이나요? 칼로서 재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에 대놓고 이런 식으로 점선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칼 양에 또 이제 칼에 이제 내가 힘을 주는 양에 따라서 유리에 기스가 납니다. 거의 10대 중에 한 3대 정도는 보면은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깊게 안 파인 이상은 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실기스라도 다 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하우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행동으로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칼을 대면 무슨 짓을 해도 날 확률은 60%입니다. 유리의 기스가. 그 대신에 적게 날 뿐이죠. 또 이렇게 세워버리면 깊게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불편하더라도 저렇게 매직을 꺼서 재단 다이에서 재단을 해서 깨끗하게 붙입니다.